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저는 방콕에 11번째 방문을 했는데요. 저의 간단한 방콕 여행 이야기와 그리고 꿀팁을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티추카라는 루프탑 바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가 보이시죠? 여기는 통러역에 새롭게 오픈한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 해지기 전에 가서 해질 때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시덴원더라는 통러 근처에 타이 레스토랑에 방문을 했습니다. 망고 쉐이크, 수박 쉐이크, 그리고 똠얌꿍 밥 한 공기를 주문했고요. 똠얌꿍은 새콤한 맛으로 알고 계신 맛 그대로 먹을만 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튀김은 살짝 육포 맛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쏨땀과 닭날개 튀김도 함께 주문을 해서 저녁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날은 대중교통으로 와포에 이제 관광을 가는 날인데요. 제가 태국에 11번째 가지만 와포는 사실 2번째 방문이었습니다.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관광하는 코스를 잘 가지를 않았었는데 와포는 또 모든 분들이 꼭 방문하는 곳이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입장권을 끊고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국적인 건축물들이 여러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방문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곳이 태국을 대표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와는 다른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와포는 사원인데 방콕에서도 가장 오래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포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런 곳이 있죠. 모든 분들이 기념 촬영도 하시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와포에서 유명한 곳은 바로 와불상이죠. 누워있는 굉장히 큰 불상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시게 되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동전을 놓고 기도하는 곳들도 있으니까 기념 촬영도 하시고 이렇게 추억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약간 더워서 와포에서 그랜드 팰리스 왕궁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카페에 들려서 코코넛 아이스크림과 수박 주스를 먹었습니다. 수박 주스, 코코넛 아이스크림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하고요. 이 거리가 걸을만 하긴 한데 살짝 덥고 지치기 때문에 이렇게 카페를 많이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죠. 70바트, 50바트, 100바트 이 정도 가격이니까 간단하게 쉬었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다음 장소인 와프라케우와 그랜드 팰리스를 방문을 해보려고 해요. 전 여기는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복장은 어깨와 무릎을 가려야 한다는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여기 이제 4번째 정도 방문을 하는 건데 와포는 2번째 그리고 이곳은 4번째였어요. 한국어 가이드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치마가 길긴 길었는데 아래쪽이 살짝 시스루로 되어 있어서 저는 랩스커트를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기념품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곳도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아주 건축물이 태국 스타일로 이렇게 전통 양식을 따라서 황금빛을 띠는 건축물들도 있어서 아주 화려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러한 다양한 건축물들이 다른 장소에도 비슷하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태국 역사를 좀 공부하고 가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와프라케우의 아주 유명한 불상, 얼굴이 에메랄드로 되어 있는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영상 촬영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멀리서 이렇게 찍어봤고요. 하나하나 다 타일을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붙여서 장식을 한 부분이라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나오는 길 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왕이 실제로 거주하셨다는 그런 곳이죠. 아래쪽은 서양의 건축 양식을, 위쪽은 태국의 건축 양식을 따랐어요. 저는 현지에 친구들이 있어서 태국의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요. 이곳은 푸드 빌라 마켓이라는 곳입니다. 로컬 마켓이긴 한데 완전 옛날 스타일 아니고 조금 깨끗한 신식으로 되어 있는 살짝은 가격대가 있지만 아주 깨끗한 곳이어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사서 친구가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해서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닭날개 튀김, 쏨땀, 그리고 다양한 태국 디저트, 그리고 보시면 삼겹살 튀김, 항정살 튀김, 망고밥,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구입을 해서 친구 집에서 잠시 점심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했고요. 친구가 로즈애플도 디저트로 내주어서 간단하게 먹고 쉬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집에 마당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태국은 집이나 아니면은 여러 상점, 공공기관 모두 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작은 사당 같은 곳들이 있어서 여기에 부처님을 모시고 꽃을 아니면은 음식 같은 거를 같이 바치면서 기도도 한다고 합니다. 친구 집 근처가 여기 해군 기지가 있는 쪽이랑 가까워서 이쪽을 지나서 친구가 와다룬을 구경을 하자고 해서 이제 저녁에 해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와다룬을 방문을 했습니다. 와다룬은 옆에 자그마한 이제 사찰과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기 방콕 하면 딱 떠오르는 새벽사원이라고 하는 와다룬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날은 살짝 늦게 방문을 해서 와다룬은 문이 닫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잔디밭에 많은 분들께서 피크닉을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다룬 근처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이 태국 전통 옷을 빌려 입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었는데 이날도 많은 분들이 전통 옷을 실제로 대여를 해서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다룬 입구 쪽에 가시면 옷을 대여할 수 있는 상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포토그래퍼 분이 오셔서 이제 전문적으로 촬영을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와다룬은 차우프라야 강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오산 쪽에서 오시게 되면은 배를 타고 바로 이 와다룬 선착장에서 내리실 수가 있어요. 저는 물론 제 친구 차를 같이 타고 왔지만 이 반대편에서 많은 바와 카페, 호텔들이 있는데 이곳이 굉장히 비싸고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께서 한 3개월 전쯤에 예약을 하시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와다룬이 저녁에 이제 점등,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뷰를 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태국에 아주 초반에 왔을 때는 반대편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아니면은 카페에 와서 직접 이 장면을 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가까이에서 이런 멋진 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친구가 레스토랑으로 안내를 했는데 찜쭌이라는 태국식 샤브샤브 집이에요. 원래 MK숙기라는 곳이 널리 알려진 곳인데 찜쭌은 조금은 더 로컬 분들이 많이 가시는 태국 전통의 샤브샤브라고 할 수 있고요. 저기 보이는 저 화로 같은 곳에 저 안에 그 쌀국수 육수 같은 곳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채소들을 넣고요. 여기는 돼지고기예요. 1인분에 이 세트 전체 다 합쳐서 170바트예요. 저희는 배가 불러서 이 170바트짜리 하나만 시켜봤는데요. 여기다가 이런 야채들을 다 뜯어서 넣고요. 그리고 면도 넣고 면은 당면 같은 면이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다 계란을 깨뜨려서 우리나라 그 약간 소불고기 양념 같은 달달한 그런 맛이 났는데 여기 계란을 넣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돼지고기 냄새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입맛이 까다로우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로컬 길거리에 있는 식당인데 아주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추가로 이제 찜찜을 먹고 하나의 메뉴를 더 시켰는데 찜찜을 먹을 때 팁이라고 한다면 저기 있는 빨간 소스를 꼭 찍어 드셔야 돼요. 저 소스가 약간 매콤하긴 한데 굉장히 맛있고 한국인 입맛에도 매우 잘 맞았어요. 추가로 소곱창 이 구이도 함께 시켰는데 이것도 별미였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였고 아주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희 또 최애 장소 중 하나죠. 아이콘시안 바로 옆에 있는 힐튼 호텔이 있는데 루프탑 바예요. 360라는 바인데 저는 이곳에 4번째로 방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뷰도 굉장히 좋고 원래 평소에는 해지기 직전에 와서 해가 지고 나서 이런 뷰도 같이 감상을 하고 가는데 오늘은 살짝 늦긴 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고요. 어제 방문했던 티추카보다는 살짝은 격식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이콘시안 뷰가 이렇게 바로 보이는데 이곳은 화장실에서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아이콘시암은 이번에는 방문을 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뷰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총 풀로 4일을 있었는데 3번째 날이죠. 끝에서 2번째 날 시암으로 갔는데요. 시암에 있는 방콕 아트 앤 컬처 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시암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명동이나 아니면은 강남 홍대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큰 쇼핑센터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살짝 옆으로 가게 되면 마분콩 센터 바로 건너편에 이러한 어떤 전시가 펼쳐지고 있는 장소인데요. 방콕에서 이제 젊은 작가들이 많은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콕의 이런 예술적인 감각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원한 곳에서 이러한 문화생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실제 현지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또 소소하게 작은 기념품들도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곳에서 기념품도 살짝 구입을 해봤고요. 또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남겨보았습니다. 이날은 보면은 방콕에서
이 아트 페스티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상을 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 점심을 먹으러 이제 현지인 친구를 만났는데요. 친구와 함께 시안파라곤으로 갔습니다. 시안파라곤은 굉장히 큰 이런 백화점인데 여기 4층에 가면 식당가가 있어요. 그곳으로 루카이통이라는 곳에 방문을 했고요. 루카이통은 유명한 게 미슐랭을 받은 메뉴가 2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메뉴들을 이제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루카이통이 여기 있는 그 닭이 이곳의 어떤 마스코트더라고요. 저희는 그 중에 메뉴를 갈릭새우밥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들 종류 한 가지를 시켜봤어요. 이 누들이 살짝 불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메뉴가 바로 동파육과 같은 메뉴인데 빵이랑 같이 그 아래 깔려있는 야채랑 먹으면 아주 맛있었어요. 이 메뉴가 바로 미슐랭에 등재되었고 여기 있는 하나 또 팡차죠.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팡이 빵이라는 뜻이고 차가 그 타이티 라떼 그 맛이었어요. 굉장히 커서 3명이 먹고도 남겼습니다. 가격대는 좀 있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카오산로드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 태국에 이제 이날 처음 오신 분이랑 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도 들려봤어요. 카오산로드 분위기는 예전이랑 비슷했고요. 제가 카오산 갈 때마다 가는 빠이스파에 들렀습니다. 인터넷으로 전날에 미리 이제 예약을 하고 갔고요. 카오산로드에 있는 곳들이 거의 길거리에 있다 보니까 좀 위생에 신경 쓰시거나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받고 싶다 하면 이곳을 제가 추천을 드려봅니다. 여기는 분위기는 대략 이렇고요. 제가 이제 마사지를 받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람푸뜨리 로드로 이제 나가보려고 해요. 살짝 해가 지는 분위기여서 조명이 켜져 있고요. 람푸뜨리 로드 끝쪽, 완전히 끝쪽으로 가면은 짜오프라야강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쪽에 마담무서라는 곳에 미리 서치를 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 겸 간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많은 외국인 분들이 계셨고 실제로 카오산 로드가 이런 곳이구나 즐기실 분들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람푸뜨리 로드는 카오산 로드 메인 길보단 살짝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또 이곳에 길거리 음식을 빠뜨리면 안 되겠죠. 굉장히 많은 먹거리가 있었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 여기 로띠를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로띠는 팬케이크 같은 건데 계란이랑 밀가루를 섞여서 우리나라 약간 호떡 맛이랑 비슷했어요. 그 위에다가 연유를 뿌려 먹는 플레인으로 전 선택을 했고요. 뭐 바나나나 아니면 누텔라 그리고 초콜릿 이런 것들을 땅콩잼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고 저희는 가장 기본 플레인을 시켜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카오산로드 메인 길이에요. 여기는 음악도 굉장히 시끄럽고 그리고 태국이 지금 대마가 합법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그런 상점들도 많았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저희가 이제 마하나콘 킹파워 마하나콘에 가서 전망대를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망대 들어가는 입구예요. 전망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사진을 찍으라고 안내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합성을 해주더라고요. 저희는 이번 찍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곧장 이제 전망대 74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전망대 엘리베이터가 아기자기하게 아주 잘 꾸며져 있었어요. 한 1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 태국의 다양한 신발 마스코트죠. 뭐 코끼리도 있었고 택시도 있었고요. 이것들을 이제 보면서 쭉 1분 동안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새롭게 신세계가 펼쳐지죠. 저희는 클룩에서 미리 입장권을 예매를 했어요. 그래서 따로 줄을 서지 않고 QR코드를 보여주고 바로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일찍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입장을 했고요. 이게 74층에 있다 보니까 태국 이 방콕의 모든 곳들을 거의 다 조망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멀리 짜오프라야 강도 보였고요. 그리고 방콕 자체가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평지라서 이렇게 모든 곳들이 다 환하게 보였고 저도 이곳은 사실 처음 방문해 보긴 해요. 전망대 같은 곳을 사실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지만 가격대가 한 3만 얼마 정도였던 것 같아요. 미리 예약을 했는데 그런데도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아까 거기서 번 게 끝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또 78층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중간에 보이는 레스토랑을 거쳐서 쭉 올라가시게 되면 루프탑이 있어요. 이 루프탑은 뭐 당연히 지붕이 뚫려 있는데 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여기 보시면은 음료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테이블도 있었고요. 저쪽으로 쭉 직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온 바로 목적이 바로 저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 있죠. 여기서 전망도 보시고 또 뒤를 돌아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투명한 유리로 아래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죠. 미리 올라오실 때 발을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이렇게 줘요. 그럼 저걸 신고 여기 올라가시게 되면 되는데 저도 기념 촬영을 했어요. 근데 서서 찍으면 당연히 사진이 안 예쁘게 나오고 앉아서 꼭 찍으셔야지 예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계단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오전 시간에 가서 사람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유롭게 아무도 없이 저만 혼자 있는 사진을 건졌는데 저녁 시간 가까이 가면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곳에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쏨분시푸드 우리나라 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죠. 여기는 또 유명한 메뉴가 푸파퐁 커리예요. 여기 보면 크랩 미트라고 해서 게살이 발라져 나오는 메뉴 스몰을 시켰습니다. 2명의 스몰이 충분하더라고요. 저희는 좀 남겼어요. 배가 불러서. 밥도 2개를 시켰고요. 그리고 야문센, 당면이 들어가 있는 새콤한 그런 글라스 누들, 샐러드 같은 걸 같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문한 김에 하프를 좀 찾아보다가 마하나콘에 있는 더 스탠다드 호텔이 있는데 이 로비에 카페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카페 인테리어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아기자기했어요.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리뷰를 올리시지는 않아서 제가 우선 가서 분위기도 보고 맛도 보고 리뷰를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비비드하죠. 이 호텔 자체 컨셉이 그렇다고 해요. 다른 리뷰를 보니까 방도 이런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번 일하시는 분들도 약간 힙한 그런 느낌의 옷을 입고 계셨고요. 그리고 보시면 음료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제가 이 태국 아이스티, 타이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맛있는 타이티를 맛볼 수 있었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서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나오는 길에 보시면 이 복도, 여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호텔 로비와 카페로 연결되는 그런 곳인데요. 이곳도 아기자기하죠. 아주 귀엽고 깜찍해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옆쪽에 있는 마하나콘 큐브에 가시게 되면 렛츠 릴렉스라는 샵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2번이나 들렸어요. 그러니까 통로에 있는 샵이랑 이곳에 있는 샵을 들렸는데 여기서는 약간 다른 마사지, 타이 마사지 중에서 다리하고 발 그리고 목이랑 어깨를 받을 수 있는 마사지를 선택을 하고 그 후에 이런 망고 스티키 라이스를 주게 되죠. 또 제 최애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즐기고 많은 분들이 또 가시는 카르마카멧에 들려서 간단하게 쇼핑을 해봤습니다. 쇼핑은 나중에 다시 따로 또 영상을 올릴 거고요. 그리고 통로에 많은 카페 중에서 케이스라는 곳을 선택을 했어요. 저녁도 간단하게 먹을 겸 쉴 겸 분위기 좋은 카페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분위기는 우리나라 분위기랑 비슷해요. 제 태국 자체가 뭔가 자연 친화적인 이런 인테리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곳에서 조용하게 저녁 식사도 하고 맛있는 디저트도 먹기로 했습니다. 이 메뉴를 보시면 우리나라랑 거의 가격대가 비슷해요. 여기서 주문했었던 메뉴가 뭐 토스트 메뉴들도 거의 200바트 이상이었고 식전빵이 먼저 나왔고 크랩 아라비타 파스타를 시켰는데 490바트였어요. 세전 그리고 세금 10% 뭐 팁 7% 이렇게 해서 같이 붙는 그런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음료도 200바트 살짝 아래 정도 가격이었어요. 이렇게 태국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이 굉장히 붐볐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저희는 일찍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인 카운터가 열리지 않아서 조금 기다렸다가 또 라운지까지 이용을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나름대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약간 걱정을 하긴 했는데 이제 운이 좋게 라운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찍 가시라는 말씀이고요. 태국 여행을 마치고 몇 가지 팁을 드리면은 우선은 제가 태국을 11번째 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혼자 갈 때는 계획을 그렇게 짜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새롭게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플을 활용해서 계획을 짰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여행 어플을 쓰시잖아요. 여행 어플에다가 후보지를 많이 넣고 모두 다 가진 않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동선을 짜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운 맛집들 리스트를 다 짜놓고 몇 군데를 가보기로 했어요. 근데 많이 기다리는 곳들은 과감하게 패스를 했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어서 오랜만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몇 곳만 가봤는데요. 그중에 제가 숙소를 이번에 푸른퐁에 잡았어요. 그래서 바로 푸른퐁역 옆에 릉루엉 국수라는 곳이 있죠. 비빔국수, 똠얌 비빔국수를 이제 주문을 해서 먹었고 이 국수가 이제 굉장히 맛이 있더라고요. 매력적인 맛이라서 거기도 꼭 갔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마사지 같은 경우에도 태국에 오신 김에 꼭 받으시면 좋잖아요. 마사지는 이 선택권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렴한 것부터 좀 중간, 아주 비싼 게 있는데 저희는 중간 정도 살짝 비싼 그런 마사지를 했는데 한 2시간에 5만 얼마, 1시간 반에 4만 얼마 정도 가격이었고 이것도 받아볼만 하신 것 같아요. 마사지도 꼭 이제 추천드리고요. 다음 루프탑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지기 직전에 가서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살짝 졌을 때까지 즐기시는 걸 추천을 해요. 야경만 보러 가시게 되면은 너무 어두운 상태라서 이 뷰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즐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태국에 현금을 잘 받지 않는 QR이나 아니면 카드만 결제가 가능한 곳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미리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새로운 현지인 맛집도 많이 도전을 해봤어요. 그리고 방콕 자체가 교통체증이 정말 심하잖아요. 최근에 지상철, MRT 노선도 많이 새롭게 개통을 해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숙소도 택시를 타겠다 그런 것보다는 같이 지상철도 타고 택시를 탈 수 있는 곳을 잘 고려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택시도 바가지 요금이 없는 그랩 택시 또는 그랩카를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랩을 잡는다고 해서 꼭 택시가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랩카가 올 수도 있으니까 꼭 택시가 아니라는 점, 저도 약간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 옷은 또 많이 아시는 것처럼 태국이 덥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한여름 옷, 완전 한여름 옷을 준비를 하시는데 거기다 가디건 하나는 꼭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지상철이나 아니면 이런 추운 곳에서는 그거를 걸치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태국 자체를 11번 가봤기 때문에 현지인 친구들도 있어서 현지인 친구들에게 이제 추천을 받아서 가기도 했지만, 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정보도 많이 이제 공유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저의 11번째 태국 여행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념품 관련된 영상은 다시 한번 찍어서 공유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